밝고 찬란한 창조적 유희. 여기는 한지훈의 고전에서 찾아낸 단단하고 수상한 심리학, 고단수 심리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서정숙입니다. 오늘은 벌써 7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용서하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지훈 작가님께서 이야기 나눠주시겠습니다. 작가님, 저도요, 용서하는 게 너무 힘든데 특히 저에 대한 비방은 그래도 어떻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족에 대한 욕설이나 비방은 정말 참기 힘들거든요. 특히 용서라는 거는 그 부분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뭐 노력한다면 무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계속 떠올라서 그 다음에 일들에 집중을 못하고 그 집중 못한 일 때문에 또 일을 망치면 다시 그 일을, 그 사람을 또 욕하게 되고 더 분노가 높아지죠. 근데 어떻게 진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방법, 한지훈 작가님께서 지금부터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용서는 저도 힘들어요. 용서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결국은 내가 살기 위해 용서해야 된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문득문득 어떤 일에 집중하려고 해도 그 기분 나빴던 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집중이 흐트러지고요. 또 표정이 늘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감정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분노하고 쉽게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자주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몸은 성한 곳이 없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폭풍우 속의 작은 조각배처럼 통제되지 않은 감정 때문에 부끄러움과 열등감, 그리고 억울함 속에서 하루하루 늙어갈 것입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강력한 프레스 있잖아요. 네, 그쵸. 압축기. 그걸로 짓눌리는 듯한 강력한 그 억압의 느낌을 받기도 하죠. 그렇죠. 이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내 가슴 속에 있을 때 느껴지는 일반적인 감정인데요. 네. 고통스럽죠, 한마디로. 네, 너무 힘들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어떤 일, 그러니까 내가 미용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열심히 손님의 머리를 깎아드리고 있는데 네. 갑자기 그 분노의 사건들이 떠오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집중이 안 되고 또 일에 대한 재미도 없어지죠. 가장 큰 문제는 내 생활과 내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될 그 집중의 즐거움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재밌는 말을 해드릴게요. 오른팔을 자기가 자른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신의 오른팔을요? 네, 진짜 힘든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용서라는 것이 이만큼 힘들어요. 오른팔을 잘라내는 듯한 심정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죠. 정숙 씨가 벼랑 끝에 서 있는데요. 네. 지금 1시간째 나뭇가지를 잡고 있어요. 하나의 나뭇가지를 벼랑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있지만 힘은 점점 빠져가고 있어요. 팔의 힘은 빠져가고 있고 이제 곧 그 팔이 지쳐서 그것을 놓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자, 바로 이겁니다. 용서한다는 것은요, 그 벼랑 끝에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힘들게 그놈의 생각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는 그 팔 한 짝을 놓아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죽죠. 그럼요. 역설이지만 바로 그 순간 내가 죽는 느낌을 받아야 드디어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잘려지지 않을 오른팔이 없을 정도까지 계속 나뭇가지를 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래야 결국은 내가 내 생각을 죽여야 내가 진짜 집중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슬프고 원통하지만 그 생각의 나뭇가지를 놓아버린다는 그 느낌, 절벽 아래 무엇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놓아버리십시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힘든 일 확실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잡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므로 당신이 살기 위해서 오른팔을 자르는 심정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안 되는 사건과 사람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저의 블로그 게시판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려요. 그렇죠. 저도 그런 사건들이 많거든요. 오장육부가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느낌을 받죠. 이럴 때는 태도를 달리하십시오.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이 옹졸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나쁜 인간이 당신에게 처절함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고통을 기억하지는 마십시오. 그 더러운 생각의 나뭇가지를 놓아버리십시오. 그리고 고사성어 하나를 기억합시다. 와신상담. 섬나무 위에서 잠자고 쓸섭나무 위에서 잠자고 쓸개를 핥는다는 뜻인데요. 곰의 쓸개를 핥으면 굉장히 쓰다고 그래요. 저는 핥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진짜 그 풀숲에서 자면서 그 고통을 잊지 않겠다라는 거죠. 네. 좋아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당신이 직접 복수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놈 때문에 당신이 힘들게 산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당신은 가장 빛나는 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어느 넘볼 수 없는 말 그대로의 별이 되십시오. 당신의 건강한 생명력을 빼앗겨버린 그 더러운 생각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그 생각이 떠오를 때면 깊은 호흡 10번을 하십시오. 호흡이 짧아지거든요. 보통 그쵸. 화가 나면. 그렇죠. 이거 보세요. 야 이놈아 했을 때 우리는 어디서 오냐면 목 위에서 올라오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랑해요 라고 했을 때는 이 배꼽 밑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와요. 편안하죠.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라고 했을 때는 가슴 위에서부터 쏟아지는 목의 음성이에요. 그렇죠. 심호흡을 한다는 것은 내가 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그 놈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면 그럼 그렇게 내던져 주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당신은 별이 될 만큼의 노력을 하십시오. 그가 넘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노력과 집중을 통해서 당신 스스로를 통제하고 압도해야 합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줄 것입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당신은 성인이 될 것이다. 믿는 자는 용서하는 자다. 네, 기억하십시오. 죽어도 용서가 되지 않는 그놈에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복수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논리로 당신에게 피해를 준 자에게 직접 복수할 것을 권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복수해도 당신 가슴 속에 원한과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장 멋진 복수는 와신 상담을 뛰어넘는 또 다른 차원의 지적인 복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별이 될 만큼의 노력과 집중을 다하십시오. 하늘의 별입니다. 그 별을 당신은 따야 합니다. 힘들 것입니다. 분명 별을 딸 만큼 노력을 한다는 것은 분노 어린 노력 없이는 안 될 것입니다. 평온한 노력이 아니라 분노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고통을 준 그놈을 용서하고 용서할 수 없었던 그 별 한 끝 나뭇가지를 속 시원하게 놓아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분명 그 사람보다 잘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 그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 줬던 것,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을 나중에 도저히 당신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어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갭을 벌려놓으십시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 꼭 기억해야 될 것.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은 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 별이 된다는 것, 보통 노력이 아닙니다. 하늘의 별입니다. 얼마나 따기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깨어있음, 그리고 진보라는 단어를 영원히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지금까지는 용서하지 못했던 분노가 우리의 집중을 깨트리는 것이었다면 오늘 한지연 작가님의 강의를 통해서는 이것이 하나의 부스터, 추진력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배웠네요. 정말 최소한의 노력으로 별이 자기 몸을 태우면서 빛을 내듯이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몸속에 있는 에너지를 좀 더 집중시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그 방법, 오늘 하나 배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여기는 한지훈의 고단수 심리학, 저는 진행자 서정수, 저는 작가 한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